박장범 후보자,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사장 후보자인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후보자인지 모를 정도의 편향성, 그래서 언론의 자질이 있나 싶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료 제출마저 지금 철저하게 거부해 가면서 과연 인사 검증을 받을 생각은 있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수수받았지만 후보자는 조그만한 파우치라며 오히려 사안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게다가 서면 답변과 사장 면접에서 오히려 그게 왜 문제냐 라면서 역정을 냈습니다. 방송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시청자에게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후보자의 답변입니다. 그렇죠?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이런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처참한 인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0원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9,860원입니다. 월 206만 원 수준입니다. 올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월 평균 임금이 204만 8천 원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최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71만 3천 원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얼마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저 파우치가 3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인정된 것만 해서 300만 원짜리 디올백, 179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 양주 40만 원 등 다 하면 500만 원이 넘습니다. 5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그냥 받았습니다. 이게 인정된 바예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수백만 명 이상의 국민들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526시간을 넘게 일해야 살 수 있는 금품입니다. 비정규직 월급의 2.5배,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7개월 동안 쫄쫄 굶어야 5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이임받지도 않은 채 국정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오는 국정농단의 주인공 김건희 여사가 청탁을 받으면서 5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이게 쪼만한 인사치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그마한 인사치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300만 원짜리를 쪼만한이라는 형용사를 일단 쓰셨다는 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쪼만한. 그렇죠? 가방의 크기가 조그만한 네, 파우치라고 쪼만한 표현했죠. 인사치레. 네. 아니면 이게 너무 특권의식 아닙니까 이거? 특권의식에 찌들어서 후보자에게는 500만 원짜리 선물도 이렇게 껌값도 되지 않은 쪼만한 선물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5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받았는데 쪼만한 인사치레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 단어 쪼만한에 담겨있는 박장범 후보자의 의도를 국민들이 정말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왕국에서는 1조 원이 넘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도 여사의 가족을 위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 500만 원짜리 금품 정도야 고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 지인에게 만약에 500만 원짜리 성품, 지금까지 명품들 혹시 선물로 당연하게 받아오셨습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만약에 후보자나 배우자가 청탁을 받으며 명품백을 선물 받았는데 당연히 인사치레니까 안 돌려줍니까?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안 준다니까요 저한테.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가정을 한 질문에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 받죠. 네, 돌려주신다는 얘기시죠? 네, 상식에 부합하게. 네 맞습니다. 500만 원짜리 금품은 이 정부에서는 조만한 인사치레가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담화는 국민 여론이 어떻든 간에 마치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11월 7일 KBS 뉴스9을 보면 대통령실 대변인, 국정홍보 방송에 가까운 제목들로 넘쳐납니다. 진심 어린 사과, 공천 개입은 없었다. 국정 쇄신 의지 피력, 국정 성과 홍보 줄인 담화. 무려 905초 동안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만 충실히 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 보도들로 가득합니다. 반면 비판 보도 딱 한 건입니다. 그것도 민주당의 비판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물며 보수 언론에서마저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변호인에 가까웠다. 반성과 성찰, 쇄신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이게 동아일보예요.
허전하고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명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니 민심과는 공감의 차이가 확연하다. 중앙일보입니다. 이렇게 다들 질타를 날리는데 KBS만 유독 꽃길을 깔아줍니다. 이런 게 박장범 후보자가 경영계획서에 써낸 정보의 취사 선택이겠죠? 대국민 담화 부정평가가 70.6%에 달합니다.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국민이 아마 박절해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담은 진심을 몰라주는 겁니까? 최소한의 공정성, 중립성마저 내팽개친 김건희 브로드캐스팅을 만든 장본인이 어떻게 사장 자리까지 넘어옵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은 취사 선택해서 스리슬쩍 없애버리고 땡볕 뉴스는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취사 선택해서 톱뉴스로 깔아주고 언론인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박장범 앵커와 박민 사장이 쌍끌이 마차로 KBS를 김건희 브로드캐스팅으로 만들어 놓으니 신뢰도는 급락하고 뉴스 시청률은 MBC에마저 밀리기 시작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KBS 신뢰도 보시죠. 지난해보다 5.7%포인트 급락한 8.5% 기록하고 MBC는 25.3%로 7%포인트 급등합니다. 신뢰도가 KBS 신뢰도 유튜브랑 별 차이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어디에서 조사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라 생각하는데 이게 박장범 후보자 김건희 여사에게 아부만 하면 사장 자리를 꿰찰 수 있고 권력의 중추로 들어갈 수 있으니 신뢰도 추락하든 말든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지 혹시 않습니다. 신뢰도를 올릴 묘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뉴스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성을 이렇게 보여줘서 이렇게 뚝 떨어졌나요? 이게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건지 알려주시면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정훈 후보자님,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킨 언론의 자유를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의 머리를 조아릴 자유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KBS 수신료 이런 상태라면 저라도 끊어버리고 싶겠습니다. 국민의 방송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이 되어버린 현 시점이 바로 존폐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인식은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추락시키려고 하는지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군주 민수라고 했습니다. 결국 국민이 승리하실 것이고 지금이야 충성 맹세에 사장 자리를 보훈으로 받았으니 웃고 있겠지만 과연 역사도 그렇게 판단할지 국민 두려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장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훈 후보자님, 언론인으로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이제 윤리의식 참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수년간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받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들통이 나자 부랴부랴 인적공제 관련 규정을 숙지 못해서 생긴 실수라면서 미납한 세금 600만 원을 즉각 납부하겠다며 해명을 했어요. 근데 국세청 자료 확인해 보니 인적공제 재신고 결과 2019년부터 최소 5년 동안 850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게다가 어머니 인적공제 관련해서 거짓 해명을 하려니까 말은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기자 앵커를 한 사람이 지금 버꾸라지처럼 말장난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거짓 해명했다는 서면질이 말씀이시죠? 첫 답변에서 저희 의원실이 왜 최초 해명과 최종 납부세액이 다르냐고 캐물었었는데 언제부터 인적공제를 받아왔냐 또 얼마를 받았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초의 대략적인 추정액에 대한 해명 기사를 낸 것이고 최종 납부세액은 850만 원 가량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네, 네. 저희가 추정한 액수랑 국세청이 계산해서 납부하라고 영수증을 보낸 액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답변에 언제부터 얼마를 받아왔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5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 5년간의 납세 실적을 국세청이 점검해서 추가 세금을 부과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받아왔냐 명시적으로 답변을 하라 그랬더니 그저서야 뭐라고 했습니까? 입사 시기부터 인적공제를 받아왔고 최근 10년 기준 연간 250만 원 소득공제 및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적용 가능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다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정당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정당한 인적공제인데 왜 신고를 회피하고 최근 5년치만 제공했습니까?
재산 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정정 신고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셨어야죠.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여론조사 시사인의 자료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그 그 자료 어머님 연말정산에서 부당 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제 잘못이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하여 지금 5년치 얘기하셨는데 황정화 의원실에서 5년 이전 10년치, 예, 그러니까 5년치를 더 달라고 했고 그건 제출하시면 이제 결백이 그 기간의 결백은 증명하셔야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저건 시사인이 의뢰해서 8월 25일에서 27일까지 한국 갤럽이 조사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